분재스토리 예선입니다. 오늘이 3월 6일입니다. 이게 3월달이 접어드니까 저희 분재인들이 굉장히 좀 바쁜 철이 됐어요. 가지고 계신 분목들 이렇게 분갈이도 해야 되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나무에 거름도 해야 되고 참 바쁜 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좀 약 한 보름 전에나 한 달 전에 영상을 올렸어야 됐는데 제가 이 영상 이게 올리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영상들 하나 이렇게 편집해서 올린다는 게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근데 영상을 하나 찍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많은 분재인들, 고수분들이나 분재원 원장님들이나 제 영상을 보시고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분재 그 용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분재 용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요, 제가 시간을 2시간 하루 종일 걸려도 참 이 흙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나무는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나무가 잘 된다, 또 어떤 지역에 가면 어느 지역이 잘 된다, 그러한 말들을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기후 변화도 있지만 그 지방의 토양에 따라서 어떤 작물이 잘 되고 또 어떤 토양에 따라서는 또 어떤 작물이 잘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분재 흙이요,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많은 정말 우리 분재원 원장님들이나 고수분들이나 이 흙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흙이 어떠한 흙이 있는가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 저곡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저곡토는요, 참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저곡토가 나오질 않아요. 이제 이 저곡토를 대용할 만한 그런 흙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보습력이 좋은 저곡토. 이제 우선 조금 이따 다시 다 설명해 드리겠지만, 또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그 마사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데 마사는요, 흙이 아니고 모래사자를 쓰거든요. 흙토자가 마사토 하면은 많은 분들이 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마사는요, 이 모래사자를 씁니다. 마사. 그리고 또 이 동생사, 이것도 안타깝게도요, 이 동생사도 참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이게 동생사. 다음에 이 철쭉에 많이 쓰는 이 녹소토. 이 녹소토는 그 철쭉이나 그런 계통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번엔 이 난 같은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난석이라고도 그러고 또 이 휴가토라고도 그러거든요. 자, 이 휴가토와 또 저는 이제 이게 제주도 송이석, 이 송이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이제 송이석도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주도에 가시면은 그 붉은 송이석과 이 흑송이라 그럽니다. 이 보습력이 정말 저곡토와 비슷한 그 보습력이 좋은 흑송이, 이거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것도 제가 제일로 아끼는 흙이요. 이 제주도 송이석, 붉은 송이석과 이 흑송이라는 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저곡토의 성질과 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흙에는요, 지금 대, 중, 소, 또 세립, 그러니까 세 가지의 그 크기가 나오거든요. 이 저곡토는 일본에서 이제 수입하는 흙인데, 요즘에 그 저곡토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굉장히 저곡토를 구하기 힘듭니다. 이 저곡토에도요, 크기도 세 가지가 있지만 경질과 연질이 있어요. 곧 잘 부서지는 흙과 잘 부서지지 않는 흙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질로서 굉장히 잘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장갑을 벗고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이게 흙을 딱 만졌을 때 잘 부서지지 않는 거, 이거는 굉장히 경질인데, 이거는 상당히 뭐라고 말하냐, 좀 귀해요. 시중에 다니는 흙들이 다 연질로 이렇게 분갈이를 했을 경우에 약 1년이 지나면은요, 뭐라고 하면 떡이 된다 그러거든요. 겨울을 한번 나면은 이 흙들이 다 부서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분재를 이렇게 분갈이를 하실 때에는 구하기 힘드시다 하더라도 꼭 경질,
단단한 걸로 구입하셔서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저곡토의 성질은 또 어떤 그 장점이 있냐면 이 보습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 저곡토 단용으로 분갈이를 하게 되면은 이 너무 화분에 너무 수분이 너무 많아서 뿌리가 녹아내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마사토와 같이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이 저곡토는 보습력이 좋고 또 흙이 약간 그 따뜻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뿌리 내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뿌리 발달에도 좋고, 하지만 너무 이 저곡토 단용으로 분갈이를 했을 때에는 뿌리가 완전히 팔방으로 나오지 않고 녹아내린다는 그런 너무 과습이 되기 때문에 이 저곡토 단용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또 우리 옛날에 우리 분재 초창기 때 하시던 분들이 이 마사토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마사는요, 세척 마사. 이 마사가 세척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흙 속에 미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진들이요, 나중에는 이 뭉쳐가지고 이 화분 분갈이를 할 때 그 뿌리 사이에 떡이 돼요. 그래서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척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마사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흙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마사는요, 하나의 모래사자를 쓰거든요. 마사토에서 모래사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 장점은 배수가 잘 되지만 단점으로는요, 너무 물이 빨리빨리 잘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보습력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저곡토와 이 마사토를 5대5나 6대4나 또 아니면은 또 4대6이나 그렇게 서로 배합을 하거든요. 해서 사용하고, 또 자, 이 동생사, 이 분재 고급 취미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제일로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저곡토와 동생사와 이 송이석 아니면은 마사 이렇게 배합을 하는데, 이 동생사의 그러한 성질은 뭐냐면은, 얘는 이 흙은 따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제 중성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마사와 같이 굉장히 배수성이 좋아요. 물이 잘 빠지고, 대신에 보습력은 이 마사토보다 보습력은 좋지만 저곡토보다는 보습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사토 단용으로 쓰질 않고 이 동생사를 이렇게 많이 배합을 해서 사용하는 흙입니다. 또 다음에 이 녹소토. 이 녹소토는 이 철쭉 계열, 그죠? 철쭉 계열에 많이 사용하는 흙이에요. 이 흙은 이 보습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그러한 철쭉 계열,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흙들을 뭐 소나무나 뭐 소사나 그런 거를 심었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철쭉 계열에 사용하는 흙인데, 철쭉 이 녹소토에다가 약간의 마사를 배합을 해서 이 철쭉을 많이 분갈이 할 때는 이 녹소토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흙 중에서요, 이 보습력이 제일 좋은 게 이 녹소토. 이 흙은요, 물도 잘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나무 물을 좋아하는 흙에는, 물을 좋아하는 그런 수종에는 이 녹소토를 살짝 좀 배합을 해서 사용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또 이 휴가토라는 흙이 있습니다. 이 흙은 일명 어떤 분들은 난석이라도 그러거든요. 이 왜 난은요, 물 배수가 상당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난 하시는 분들이 제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송이석을 구하기 힘들 때에는 이 바닥토로, 이 바닥에 많이 사용하는 흙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제 화분 분갈이를 할 때 맨 화분 밑에는 배수가 빨리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곡토나 마사토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화분 밑에 수막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분 밑에 물기가 많아서 뿌리가 막 계속 돌거든요. 그런데 이 바닥토를
이 송이석이나 이 휴가토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물 배수가 좋아요.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화분에 나무를 식재를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갈이를 하시다 보면은요, 이 화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흙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면은요, 이 상부와 하부가 흙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말라야 하는데, 이 바닥에 이 보습력이 좋은 흙을 사용하면은 겉에 흙은 마르고 바닥 쪽에는 흙이 늦게 말라서 뿌리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맨 바닥에는 이런 휴가토, 그 송이석을 이렇게 깔아주고서 그 위에 약간 굵은 흙을 써서 맨 위에와 밑에를 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마르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바닥토로 많이 사용을 하고, 이 제주도에서는요, 이 흙을 반출을 하지 못해요. 자기 땅에서 흙을 옮길 때에도 제주도에서는 반출증이라는 걸 끊어서 흙을 옮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주도 사람들도 이 송이석을 함부로 내 땅에 있는 흙들도 마음대로 이제 퍼서 판매를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송이석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 송이석의 장점은 또 무엇이냐 하면은 물 배수가 상당히 잘 돼요. 그리고 또 이 그 송이석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모공이 있어서 이 미세한 그러한 모공들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화분 속에서 뱅뱅 도는 거,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 그 방지해 준다는 얘기지. 이 송이석은. 그런데 또 송이석 이걸 단용으로 심었을 때는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너무 분이 빨리 말라요. 그래서 잘못하면 화분이 물이 말라서 고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 송이석의 장점은 뭐냐면은, 제주도에 아마 여행하실 분들 아실 겁니다. 이 송이석을 빻아서 이 원료로 이 그 여자분들 의 마사지 팩 할 때에 그 원료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송이석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다음번에 제주도에 이제 흑송이라 그래서 이 약간 보습력이 이 적송이보다 흑송이가 더 보습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적송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땅에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면은 계속 송이석이 나오는데, 이 흑송이는 절벽 쪽 그런 지층이 있어서 딱 그 어느 한 층에만이 흑송이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이 상당히 귀한 흙입니다. 지금까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들어도 상당히 이게 굉장히 좀 혼돈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 흙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효율적으로 분재를 잘 기를 수 있느냐 하면은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잠시 후면은 흙 그 분별을 할 거예요. 이 같은 소리비에서도 크기를 분별을 해서 사용을 할 텐데, 흙을 이 저곡토와 주로 사용하는 게 이 동생사, 그리고 이 송이석. 자, 이렇게 세 가지 흙을 많이 배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저곡토 비율로 따지면은요, 저곡토를 5, 동생사를 2.5, 그리고 송이석을 2.5, 그렇게 이제 배합을 해서 분재에 사용을 하면은 배수도 좋고 통기성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또 무조건 또 5대 5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물을 좋아하는 그러한 나무에는 저곡토를 6으로 하고 동생사를 2, 송이석을 2. 그렇죠? 그리고 송이석이 없을 때에는 이 마사토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설명해 주면 저곡토 5, 동생사 2.5, 마사토 2.5 이렇게 사용을 해서, 물을 좋아하는 거는 얘를 저곡토를 2를 더해서 6, 2로 하고, 또 소나무 같이 물을 많이 주지 말아야 할 그런 나무들은 저곡토를 4,
동생사를 3, 마사나 송이석을 3 이렇게 이 곧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저곡토는 굉장히 보습력이 좋으니까 또 소나무는 좀 물을 소나무가 물을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에요. 물을 좀 덜 주어도 되거든요. 배수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곡토를 비율을 보습력을 좀 줄여 주어서 물이 잘 빠지게 그렇게 흙을 선별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흙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샘플로 이 화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승전 화분인데요. 참 모양새가 좋아요. 이것도 상당히 그 화분이 좋은 화분이에요. 자, 승전 화분이 있다고 치면은 나무는 이 그 관엽과 다르게 분재는요 배수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맨 바닥에 바닥토락 해가지고 이 송이석을 이렇게 좀 깔아줘요. 이렇게 송이석이 이 바닥에 살짝 이렇게 깔려서 여기에 수막 현상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 배수가 좀 더 잘 되거든요. 이 송이석이나 자 송이석을 이렇게 깔아주던가 아니면 이 휴가토를 좀 그 흙을 내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흙을 다 이 분류를 하겠지만 휴가토 제일 작은 소립 제일로 작은 걸 사가지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깔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이 위에 이제 배합토 자 이 저곡토와 송이석과 동생사 배합한 거 제가 이 흙은 그 저곡토 5 송이석 2.5 동생사 2.5 그렇게 배합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흙의 크기가 틀립니다. 자 어떤가요? 크게 틀리죠. 얘는 약간 굵은 거 이 아이는 조금 그 작은 거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 위에 이 약간 굵은 흙을 이렇게 깔아줘야 돼요. 자 굵은 흙을 자 이렇게 깔아주고 자 이렇게 깔아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나무가 물을 주게 되면은요 항상 물은 밑으로 흐르잖아요. 밑에를 갈수록 물이 빨리 흘러야 되거든요. 흘러서 위에 상부와 하부의 수분이 거의 같은 시간에 물이 마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바닥에는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잘 안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물 배수가 되라고 이렇게 굵은 흙을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나무를 이제 심을 때도 이 위에 또 자 이렇게 깔아주고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 작은 거 그죠? 자 이렇게 지층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층을 주면은 자 맨 바닥에는 맨 하부에는 굉장히 배수가 좋은 휴가토나 송이석이 깔려 있잖아요. 물이 빨리 흐르고 또 그 다음 중간은 이 배합토 약간 굵은 흙 물이 더 잘 빠지겠죠. 그리고 맨 상부에는 흙이 좀 작은 거 물이 빨리 마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하부와 중간과 상부에 이렇게 흙을 대중소로 나누어서 자 나무를 식재를 했을 때 이 흙이 맨 위에와 아래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분이 마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자 그렇지 않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흙을요 어떻게 쓰느냐면은 이 분갈이를 하게 되면 이 화분에다가요 이 흙 이제 배합해 놓은 거 그냥 이게 붓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 굵은 걸로 이렇게 깔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하부에 있는 흙들은 잘 마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나무 뿌리가요 물을 차서 빙빙 돌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할 게 자 이 굵은 흙들로만 이렇게 분갈이를 했을 때는요 너무 배수가 빨리 돼버리기 때문에 나무가 마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러한 그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바닥에 마사토라는 게
물이 빨리 마르는 줄 알고 이 마사를 굵은 거, 지금 제가 준비해 놓은 거는 마사 소림만 있거든요. 마사토 굵은 거를 이렇게 바닥에 깔고 거기에 마사 단용으로만 또 나무를 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테스트 해보면은요, 이 마사라는 거를 햇볕에 이 물에 약 한 30분 동안 불려서 이렇게 말려보면은요, 이 마사토와 저곡토를 똑같은 시간에 물에 담그었다가 똑같이 말려보면은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 저곡토가 더 빨리 마를 것 같죠? 수분 테스트라면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마사라는 거는요, 물을 주었을 때 잘 스며들지 않고 물을 머금지 않는 것이지, 얘가 한번 물에 담궈서 물에 불려져 있으면은요, 마르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돼요. 오히려 저곡토가 더 빨리 마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데 마사토를 이 바닥에다 심었다고 보자고. 맨 바닥에 물이 잠겨 있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늦게 마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흙을 구하기 시기가 힘들어도 이 송이석이나 이 휴가토를 바닥토로 해주면은요, 화분 나무를 심었을 때 이 분막힘 형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송이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제주도 송이석은 여러분들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주도에서 반출 그 자체를 안 하니까. 제주도에서는 물론 그 송이석을 구할 수가 있지만은 저 육지에서는 이 송이석을 구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송이석을 검색하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건 중국에서 들어오는 송이석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 들어온 송이석은 이 염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며칠 정도 물에 담그었다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제 녹소토네. 이 녹소토는 굉장히 보습력이 좋다 그랬잖아요. 약간의 이 철쭉을 분갈이 할 때에 이 녹소토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흙을 어떻게 쓰냐면은 저곡토와 송이석과 제주도 흑성이를 사용을 합니다. 또 제가 저곡토를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흙을 좀 가볍게 쓰고 싶다 했을 때, 또 약간의 보습력을 조금 더 주고 싶다 할 때는요, 이 녹소토를 약간 조금만 넣어줘요. 뭐 10대 1 정도 해서 약간의 그 보습력을 높이기 위해서 녹소토를 배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녹소토를 철쭉이 아닌 다른 잡목에 배합을 할 때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의 흙들을 배합하지만은 조금 제가 그렇게 특히 많이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흙들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흙을 사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서로 분별을 해서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흙을요, 대중소로 분별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 하면은요, 제가 이걸 사용한 지가 약 한 15년이 돼 갑니다. 15년 전에 이걸 흙 분별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자, 그런데 흙 크기가 제일 굵은 게는 7mm, 5mm, 3mm, 2mm. 다 그 다음번에 나오는 건 미진들. 여기 나와서 이 5단계로 구별을 할 거예요. 왜 이런 흙들을 단계별로 이렇게 쓰는 게 좋냐면은, 나무가 대형 큰 나무들은 흙을 굵은 걸 써줘야 되고, 또 막 배양하는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를 빨리 키워야 하는 나무들은 흙을 굵은 흙을 써서 물을 좀 자주 주어서 나무가 빠리빠리 자라게끔 하기 위해서는 굵은 흙을 쓰는 것이고, 또 나무 장가지를 받기 위해서 나무가 빨리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흙을 작은 걸 써서 물을 좀 적게 주어서 나무가 가지를 가늘게 받는 거거든요. 이 분재가요, 처음에 처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 단계만 넘어서면 상당히 쉬운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내가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시골에서 콩나물 길러 먹으면은요, 물이 잘 빠지는 그 재 있잖아요. 재에다 놓고 딸마다 물 줘버려요, 어머니가요. 그러면은 막 콩나물 쭉쭉 자라잖아요. 물 안 주면 콩나물 안 자라요. 마찬가지로 이 배양목 같은 거 막 그냥 나무들 막 쭉쭉 키워하는 것들은 흙을 굵은 흙을 써주고, 그럼 굵은 흙을 쓰게 되면은 곧 배수가 빠릿빠릿 되니까 물을 많이 줘야, 빠릿빠릿 자주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무가 빨리 자란다는 얘기지. 그와 반대로 흙을 작은 걸 쓰게 되면은요, 물이 잘 안 마르잖아요. 대신에 물을 자주 안 주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더디게 자라요. 그래서 뿌리와 가지는 비례하거든요. 뿌리가 굵어지면 그 굵어지는 뿌리에 상관된 가지는 굵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흙을 굵은 흙을 쓰게 되면은 이 가지들이 빠릿빠릿 굵어져요. 그리고 흙을 작은 흙을 쓰게 되면은요, 뿌리가 그 흙 속에 이 공간이 작기 때문에 뿌리가 가늘게 크거든요. 그러면은 곧 가지도 가늘게 크긴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또 흙을 분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5년 전에 만드는 건데, 자,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이건 맨 밑에 맨 작은 거 2mm. 자, 얘는 3mm. 얘는 5mm. 얘는 7mm. 자, 그러면 흙을요, 자, 저곡토. 일단 저곡토 경질입니다. 이거 한 포에 지금 14,000원씩 가요. 흙이 없어서 못 구해요. 근데 제 그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는 이 많은 분들한테 드릴 수가 없고요. 저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흙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포 사오는데요, 14,000원이어도 팔질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멤버십 회원분들은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면은 이 한 분에 2포밖에 못 드려요. 자, 이거를 이렇게 놓고, 자, 자, 흙을 제가 아까 이 그 저곡토 소립, 자, 소립 한 풀 했는데 이 몇 가지의 흙 그 크기가 나오는지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흙 중자, 그죠? 중자인데 입자가 조금 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흙 사용 소품들을 사용하시기에는 흙이 좀 굵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저곡토 중립을 사게 되면은 이게 흙이 이게 5mm, 그러니까 크기가 5mm, 입자가 5mm 이상 되는 흙들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이건 5mm. 또 이 흙은 3mm 이상 되는 흙들. 자, 저곡토 한 포 중에, 자, 이게 흙이 두 가지 분류가 됐습니다. 또 두 가지. 또 이거는 이게, 자, 소립, 중립, 대립,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이렇게 미진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미진들은 버리지 말고 여기에 이 흙 속에서 세립이 나와요. 자, 이 흙은 이런 여러분들이 그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그 천냥하우스나 그런 데 가면 이 채를 스텐채를 팔아요. 스텐채 뭐 2,000원인가 얼마인가 가더라고. 그거를 여기다 넣어서, 자,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니까 제가 마스크를 썼어요, 지금. 그죠? 이거 먼지 엄청나네. 지금 먼지가 뿌옇게 쌓였거든요. 자, 이렇게 세립의 흙이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아하는, 왜 콩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작은 화분들 맨 위에 이게 흙이 4가지 흙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 미진들, 이 미진들은 따로 이제 모아두었다가
삽목할 때 흙이요, 아까 그 흙 한 푸에 14,000원이잖아요. 쌀값보다 더 비싸요, 사실. 자, 이 미진들은 이제 모아두었다가 이거 어디에 쓰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장수매라든가 또 석화애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잘랐을 때 삽목할 때 이걸 모아두었다가 삽목할 때 쓰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채로 꼭 이렇게 쳐서 분류를 해서 써야 하느냐면은 이 흙들에 이 미진들이 다 끼어 있으면은요, 이 나중에 분과 몇 년 후면은요, 이 미진들이 얘하고 뭉쳐서 떡이 돼 버려요. 떡이 돼가지고 배수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으셔도 이런 이 흙 크기를 분별하시기 힘들다 하면은 이런 채로 쳐서 미진이라도 꼭 제거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올 여름에 조금 한가해지면은 많은 분들한테 이거 만들어 드리지 못하고 제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한해서 약 한 50개 정도만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런 단가는 뽑아봐야 되겠죠. 이것도 15년 전에 만드는 거 여지껏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멤버십 회원들한테는 제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채를 구하시기 힘들면은요, 인터넷에서 이 흙 분별 채를, 이런 채를 팔아요. 손으로 다 흔들어야 돼. 그거는 손으로 자꾸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흙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흙을 분류를 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 관계상 흙 배합하는 거는 내가 영상을 찍지 못했고요. 아까 저곡토 중립 한 포로 이렇게 대, 중, 소, 세립 이렇게 저곡토 5, 송이석 2.5,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동생사 대신에 흑송이 2.5, 그러니까 곧 5대 5로 이렇게 배합을 했습니다. 크기가 하나, 둘, 셋, 4개 해서 맨 바닥토는 이제 송이석이나 후가토를 사용하고, 그 위에는 이제 굵은 흙을 깔아서, 나무가 대품일 경우에는 이 대립을 바닥에 깔고, 또 나무가 좀 작은 나무들은요, 이 바닥토 위에 이 중립을 깔고, 또 그 위에 맨 위에 상토라 그러죠. 그 위에는 이렇게 작은 흙을 깔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면은요, 이 분재가 맨 바닥과 윗부분의 흙의 마름이 같은 시간에 마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분재를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 흙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 방송과 이 말씀을 드리려도요, 좀 몇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나무 분갈이 할 때나 그런 영상들을 상세히 보시고, 예손이 흙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분재를 하면서도 정말 우리나라의 1세대는 아니어도 분재 2세대 분들을 저의 사부님으로 모시고, 참 경상도다, 전라도다, 충청도다, 서울이다, 정말 유명한 분들을 찾아뵈면서 흙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 10년 동안 배운 것들을 제가 단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흙에 관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게 흙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영상을 올릴 테니까 저를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손이었습니다.